동탄 신도시에 다가구 불법 쪼개기 무더기 적발해가 건물주 216명은 적발됐대요. 210. 동탄 신도시 전체 다가구 주택의 80%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됩니다. 불법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맞아요.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받았고 다 원상복구 시켰고 얘를 많이 먹었죠. 건물주들이.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최상층 이야기를 제가 드릴 것 같은데, 최상층은 주거로 간다 그러면 복층 만들고 옥상 베란다 만드는 걸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거로 간다 그러면. 최상층만의 장점은 복층을 높이에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옥상 베란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만드세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훨씬 선호도는 없습니다. 임대료도 훨씬 잘 받아요. 예. 그리고 잘 안 빠집니다. 또 한번 들어오면 좋아서. 요즘 뭐 옥탑방에 대한 어떤 그런 옥탑에 대한 그런 데 대한 로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그마한 테이블 놓고 뭐 차도 마시고 좋거든요. 하니까 그래서 최상층은 꼭 복층하고 베란다, 옥상 베란다를 만들어서 꼭 그렇게 하시라. 그 다음에 7번은 주인 세대가 요거는 제가 다른 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8번 신도시 건축 시기는 상위 10% 물량과 같이 움직여라. 그러니까 빨리 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도시 이제 3기 신도시에 여러분들 기회가 한 번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한 번에 다 지어진다 그랬죠. 그때 같이 지으십시오. 지을 때, 다른 분들 지을 때. 그리고 상위 10%라고 말하는 거는 빨리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같이. 그래서 준공이 너무 늦으면 결국은 좋은 업종의 임차인을 놓치는 일이 신도시에서는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임차인들이 다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임대인 주도 시장이 아니고 임차인 주도 시장이에요. 임차인들이 비어있는 상가가 잔뜩 있으니까 거기서 골라 잡아요. 예? 그러니까 준공이 늦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 이야기고요. 9번 현재 시장을 반영하되 미래 임대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공실 없는 건물이 되어야 높은 평균 수익 유지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임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풀옵션 단기 임대나 너무 많은 원룸 쪼개기는 그만큼 관리 노력이나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풀옵션 단기 임대가 뭐냐 하면은 강남에 되게 많지만 진짜 풀옵션이에요. 말 그대로 옵션 다 들어가 있고 단기만 해요. 단기만. 일주일, 한 달, 세 달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축 건물에서는. 왜냐하면 굉장히 험하게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노하우인데, 신축 건물은 당분간은 좀 일반적인 임대로 가다가 나중에 조금 노후화되고 했을 때 풀옵션으로 해서 단기 임대로 돌리는 것, 뭐 그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제가 실제 부동산한테 이야기 들은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풀옵션 단기 임대 하면은 당장 계산을 해보면 수익이 훨씬 더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이 말리시더라고요. 신축 건물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돌리면 건물 다 망가집니다. 예. 전 그 말이 지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길게 바라는 이야기고요. 10번, 디자인은 그 자체가 경쟁력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 수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 구조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쁘게 잘 꾸미기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멋진 건물, 예쁜 건물에 살고 싶어 하지, 그저 이런 것보다 훨씬 선호도가 다릅니다. 예. 하니까 외형도 그렇고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고 가능하면은 그런 것도 임차인 연령대가 되게 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10가지예요. 지금 제가 10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하여튼 하나하나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지금 아까 7번 세대, 주인 세대가 최상층이란 고정관념을 버려라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도시, 지금 동탄 신도시 이야기인데, 동탄 신도시에 다가구 불법 쪼개기 무더기 적발해가지고, 이게 기사가 2017년도입니다. 그죠?
2017년도인데 이때 건물주 216명은 적발됐대요. 216명. 엄청나게 많은 건물주들이 대대적인 단속을 해가지고 여기 뭐 화성시 앞에 가가지고 뭐 데모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고, 예. 동탄 신도시 전체 다가구 주택의 80%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때 뭐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저는 이 80%를 벗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에 들어요. 예, 그러니까 불법, 했는데, 여하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불법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맞아요.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받았고, 다 원상복구 시켰고, 뭐 원상복구 시키느라고 공사비 더 들어갔고, 얘를 많이 먹었죠. 건물주들이.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때문에 건물주들이 굉장히 화가 났었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동탄 가보시고 여러분들 다른 데도 이제 가보시면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신도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신도시에 보면 이제 위에 이제 이 가구수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탄 같은 경우는 3가구예요. 예. 그리고 광교는 몇 가구, 뭐 5가구, 뭐 다산 신도시는 몇 가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가장 쉽게 가장 이 설계를 하는 설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 예. 이 방법이에요. 홀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5가구, 이게 지금 5가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설계를 딱 해보면 보통 밑에 하나 둘 이렇게 해서 4개 만들고 제일 위를 제일 높은 제일 큰 세대를 여기를 한 세대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제일 위에 한 그 세대 한 가구가 전체 층을 다 쓰고 거기다가 또 다락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또 다락까지 만들어요. 예? 그럼 이렇게 큰 아주 대형 세대가 제일 꼭대기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만들었더니 건물주가 이렇게 만들어서 임대를 줬더니 아니 임대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큰 거니까 주인은 크니까 임대료도 높게 책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큰 세대를 원하는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가 식으로 주인은 선택할 게 2가지인 거예요. 임대를 낮추거나 이 큰 세대를 주는데 임대를 낮춰서 임대 시장에 내놓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쪼개거나 불법으로 쪼개서 이렇게 2개로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이 전체를 그냥 합법에서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다락을 또 따로 임대를 주거나 어쨌든 다 불법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만든 세대가 이렇게 만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동탄 신도시에 아까 나온 것처럼 80%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 이게 일제 단속이 들어온 겁니다. 예. 그래서 무더기로 다 해서 끝까지 환승시청에서는 건물주들은 요구가 이걸 개선을 해달라. 아니 5세대 만들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지금 우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손해 안 보려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벌금 때리고 원상복구 하면 어떡하느냐. 근데 절대 안 물렀었어요. 다 불법이다. 다 원상복구 시키고. 결국에는 건물주들이 다 원상복구 시키고 돈 많이 들어가서 했는데 근데 이 고정관념을 버린 일부가 벗어났어요. 그걸 벗어나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입니다. 이 말하자면 주인세대라고 표현을 하는 우리가 주인세대 표현하기 제일 넓은 걸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주인이 산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넓은 거를 제일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밑에 나눠질 수 있는 2개를 제일 위로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새도 잘 들어오고 새도 이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극히 일부가 이런 설계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선입견을 자꾸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 참 진짜 고민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설계하기 전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임대료를 결국 낮추거나 아니면 쪼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민을 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의 예로서 보여드리는 거고, 이 방법 말고도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하튼 가장 넓은 주인 세대의 다락방까지 해서 너무 커서 임대도 어렵고 임대비도 제 가격대로 받을 수가 없다. 없는 이런, 그런데 이걸 투룸을 올리고 다락방을 투룸해서 다락방을 주고, 그러니까 아주 적정하게 오히려 더 경쟁력 있는, 더 돈 잘 받는 투룸이 2개씩이나 생겼다 이거죠. 예? 그래서 임대비도 적당해서 임대도 잘 되고, 더 잘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건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크게 제가 이야기하자 그러면 어쨌든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옆집이 이렇게 지어놔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설계 대안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